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와해 위기에 놓인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후보 캠프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 측 정책 조언 그룹인 성장과 통합의 내분 상황이 알려진 건 어제 오후 이 이현웅 기획운영위원장 명의의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 성장과 통합 기획운영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이 성장과 통합은요, 일주일 만에 각계 인사들이 모여들면서 이 수천 명 단위로 이 몸집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민주당 공식 정책 라인이나 이재명 캠프와 조율하지 않은 정책 관련 메시지, 일부 인사의 과거 이력 등으로 이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자 운영위가 회의를 통해서 이 발전적 해체를 하자고 의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에 이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가 해체 보도자료는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면서 이 운영위의 해체 선언을 뒤집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싱크탱크의 내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요, 다수 언론들이 갈등의 주된 이유, 결국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명예교수가 대표로 이름을 올리며 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에 전화를 해서 이 성장 전략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밝히면서부터인데요. 여기에 이 참여한 인사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자리에 오를 것이란 이 추측까지 쏟아지자 이 내부의 경쟁과 분열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지난 19일에 이 후보 경선 캠프의 윤우덕 정책본부장이 유 대표 등 성장과 통합 관계자 3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이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이 당 차원 공약이 되려면 이 충분한 내부 조정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치 성장과 통합 측 제안이 바로 대선 공약이 되는 듯한 보도에 당내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성장과 통합 측이 공식 해체를 하는 건지 이건 지금 불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후의 사정을 또 짚어보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결국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와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게 지금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과 통합은 정책 메시지 혼선 이외에도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운영 비용 등을 명목으로 소속 위원들에게 1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기부금 납부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정치권에선 사실상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포럼의 기능은 상실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성장과 통합 측은 대선 본선을 앞두고 당분간 로우키로 가면서 조직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해체를 결정한 건 아니고 조직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입장과 그리고 반응입니다. 오늘 이 후보가 언론의 질문에 답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요, 이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선 이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또 저희 TV조선에 이 대선 때마다 줄서기 비판이 반복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외곽 조직일 뿐 당이나 후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과 9일 전이었죠. 이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는 이 현재 민주당 안에서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는 그런 평을 듣는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전현희,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 인사,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과 또 이재명 경선 캠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윤우덕 정책본부장 등 이 민주당과 이 후보 캠프의 핵심 인물들이 다수 참석을 했었습니다. 관련해 오늘 이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고요. 앞서 이 성장과 통합 출범식의 이 축사에 나선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정책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내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인발 받으시는 바가 있는지.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왔냐면은 성장과 통합에 물어보면 이제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앞으로 자주 여쭤보면 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이디어와 정책 그 산실인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요, 오늘 기자가 성장과 통합이라는 그 조직의 이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싱크탱크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듯이요, 그 모임의 출범식에는요, 캠프 인사는 물론이고 이재명 후보의 거의 복심에 가깝다 이런 평을 듣고 있는 인물이죠.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하도 많은 싱크탱크라서 잘 모르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제 논란이니까 이제 와서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성장과 통합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 그런 배경을 두고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공약이 남발되면서 이 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서둘러 교통 정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과 함께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체를 지시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다 이렇게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어제 돌연 해체하겠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또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또 두 상임 대표는 해체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장과 통합 부분들은 싱크탱크를 천명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싱크탱크가 성장과 통합 외에도 한 서너 개 정도 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까 이제 본인은 이걸 잘 모른다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로는 그 내분 논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냐 이 부분을 아마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 자체는 반면교사를 삼자 그것이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아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얘기했듯이 윤심팔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줄서기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폐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줄서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좀 이렇게 그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성장과 통합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 그 성장과 통합 안에서 그런 논의 끝에 뭐 해체냐 아니냐 이런 논박 가운데서 최종적으로는 잠정 보류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네. 이 성장과 통합이라는 단체가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가겠다.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그거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추인은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싱크탱크를 추인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생긴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네. 추인의 대상은 아니고 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보고를 안 받아서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이제 당내 경선 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 모임을 주도한 쪽에 그 전화를 해서 성장과 통합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유종일 박사한테 통화를 했다. 전화를 했다는 본인이 것이죠.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전화를 받아서 이제 네네. 이걸 만들게 됐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족식에 친명 인사들이 대대로 많이 몰려갔고. 그리고 또 그런 전화가 있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 알려지면서 거기에 500명, 600명이 한꺼번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이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일종의 등용문이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섀도우 캐비넷이다. 네, 섀도우 캐비넷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내부에서 어떤 협의 문제 같은 갈등도 벌어지고 또는 주도권 다툼인지 모르지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서로 발표가 달랐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선긋기에 나선 것인데 본인이 이 어떤 부탁을 하고 나서 지금은 선긋기에 나선 것인데 그러면은 그동안 거기서 나왔던 정책 같은 것들은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공약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런 문제들은 남죠. 알겠습니다.